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객전도 두 번째 시간을 또 가져보고 있는데요. 주원님 그동안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네, 하여튼 일단 우리 네. 정태현 작가가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일단 저는 뭐 일주일간에 너무 바쁘게 지내고요. 예, 예, 제가 잠깐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 이번 주에 있었던 얘기 잠깐 해도 돼요? 예, 예. 다름이 아니라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 CJ에서 택배를 운영해 오다가 이제 택배가 전에는 이제 회사 소속 예, 이렇게 썼는데 CJ가 이제 각자 각 지점의 점주들을 정해서 개인 사업자로 예. 다 독립을 시켜줬어요. 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민노총리에 이런 데 가입은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월요일 날 그러니까 김포기 그 택배 점주가 자살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 자살을 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이제 언론이 하루 이틀 거의 얘기 없다가 어제 그저께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갔다 왔습니다. 예,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아이가 3명이에요. 근데 그 장례식장이 그렇게 설렁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요? 네. 근데 진짜 민주노총이 만약에 저렇게 죽었다 이렇게 하면 아마 미어질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은 민주노총이 아니고 음, 일반 점주기 때문에 네, 이제 자기가 고용하는 사람이 뭐 18명이라 그러던가 그런데 네, 거의 한 12명이 이분이 다루기가 힘드는, 쉽게 말하자면 너무나 골탕을 먹이고 애를 먹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분이 자살을 하면서 이름을 다 써놨어요. 근데 아직 이름은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제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이가 셋이더라고요. 이제 41~2살밖에 안 됐더라고요. 근데 이 41~2살 먹은 사람이 자살을 할 정도면 그렇죠. 많이 괴로웠던 거죠.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 내가 정태인 작가가 생각이 네. 딱 나더라고요. 오마이에서 고통받고. 예, 저도 역시 이 좌파들이 거구를 몰아가서 지금은 거구 소리 하는 놈들이 없어요. 거의. 그 정도로 제가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것은 당해본 사람이 알지. 그렇죠. 예,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어제 갔다 왔고요. 오늘도 갔더니 이제 그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어제 갔다 와서 그 아이가 3명인데 쫄망쫄망한 아이들이 있다 이랬더니 아유 그러냐 그러면서 그 위로금을 좀 전달하라 그래서 갔다 왔는데 위로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받느냐 그랬더니 정광훈 그 목사님이기 때문에 안 받는다. 근데 그 돌아가신 그 아들의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교회 집사님이시고 며느리는 뭐 그렇게 믿음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순응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언니인지 모르겠는데 옆에서 광주에서 올라오셨대. 절대적으로 못 받게 하는. 그래서 제가 그걸 도로 가지고 왔어요. 안 받으신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그 택배 김점장님 정말 하늘나라에서 저 민주노총 저 악질 민주노총에 의해서 너무 괴롭힘 당한 거 하늘나라에서도 편안히 영원하시기를 정말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런 이제 어떤 그 진영의 문제로 이게 다가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우리가 이제 민주노총도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민주노총이 만들어지게 된 게 노동자의 그런 권익을 권익. 위해서 예. 만들어졌고, 복지. 예. 예.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좋은 일도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노동자 인권을 말하면서 이제 그 우리가
원했던 거는 이제 고용주가 그래도 노동자들을 좀 사람처럼 대해주고 그렇죠. 서로 고마워하는 감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고용주는 또 노동자에게, 또 노동자는 또 고용주에게 서로가 좀 윈윈하려고 하고 서로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좀 대화나 토론을 통해서 좀 맞춰가는 그런 걸 하려면 기본적인 이제 존중이 필요하거든요. 상대에 대한 존중.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노동계가 그 바라던 인간적 존중을 그 사람들은 지켰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 이거를 우리가 진영이 아니라 인간적인 이 산을 두고서 네.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서 우리가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그리고,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께서 또 그 소외 좀 힘드신 그 유가족분들 찾아가셔서 그 네. 공부도 하시고 네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네. 우리가 예.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되게 착해요. 아 그렇죠. 예. 저 민주노총이나 저런 악질 노조 빼고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나라인데, 이 풍요한 나라에서 지금 이 노조는 황제 같은 짓을 하고 있거든요. 황제 노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노조가 아닌 귀족 노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 안타깝죠. 예. 안타깝죠. 저분들은 가장 그 뭐 노동자의 그 권익 향상, 네. 그리고 뭐 복지 이러지만 지금 연봉 1억 가까이 받아요. 이런 연봉 1억 가까이 받는 노동자가 여기서 더 욕심을 내고 더 가지겠다 그러면서 저기 비정규직을 완전히 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과연 노동자의 진정한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인가, 저는 이렇게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아니라고, 결론적으로 아니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번 방송에서도 우리 사회가 이제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고, 네. 좀 민주노총에도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고, 네. 저도 이제 조 선생님께서 이제 태극기 부대, 엄마 부대 하시는데, 태극기 부대, 엄마 부대의 말씀도 우리가 막 배척할 게 아니라 들어봐야 된다. 그렇죠. 저도 민주노총의 말도 한번 들어봐야 된다. 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 진보 진영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도 크시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진보는 사회를 발전시키고 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데, 저는 약간 진보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게 네네. 이익단체라고 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예.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예. 그래서 우리가 민주노총에 대해서 노동자 인권을 왜 안 챙기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사실 그건 알고 생각해보면 그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네. 국가의 역할이고, 음. 왜 민주노총을 우리가 어떤 자신들도 좀 정의라던가 이런 걸로 좀 생각하지 않고 이익단체로서 좀 노동자의 이권을 위해서 싸우는 좀 그런 단체로서 인정을 하고 좀 이익을 좀 맞춰보려는 그런 자세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이슈가 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인데요. 네네. 예. 굉장히 큰 이슈였죠. 그렇죠. 예. 전 세계가 지금 예. 아프가니스탄에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주제를 참 잘 잡으셨는데, 저게 지금 현실로 대한민국에 머지않아 다가오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만과 네. 한국을 좀 많이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번 이슈를 위해서 공부를 좀 해왔어요. 예.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딱 미군의 철수하고 그 관점만 볼 게 아니라 좀 역사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있었고 미군이 왜 철수를 하게 되었나.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지가 거의 20년이 예, 넘어요. 20년 됐죠. 예.
근데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국민들이 그나마 좀 자유롭고 안심하고 이 뭐지 이거 쓰는 거 네. 이런 것도 쓰지 않고 예. 잘 살아왔죠. 부르카 예. 네, 부르카. 그런데 이제 그 자유가 네.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대한민국도 역시 지금 미군이 지켜주고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은 20년을 지켜줬지만 대한민국은 6.25 이후에 거의 70년 이상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미국이 대한민국을 주둔해 온 이후부터 우리는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국방비, 네. 국가 안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미국이 다 책임져 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니까 큰일 났다. 대한민국이 곧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제 미국도 바이든 체제에서 뭐 자기네들이 그 의회에서나 미군 철수는 뭐 없다고 하지만 문제는 지금 현 정부가 미국 의회에 민주당 의회에다가 어떤 그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표현을 잘 포장을 했어요. 어떻게 포장을 했냐면 평화협정. 여러분 평화협정이 진짜 평화협정 같습니까?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평화협정이 평화는 스스로 좀 지키려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과 이렇게 좀 평화협정을 맺어 놓으면 좋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미국이 떠나갈 때도 대비해서 우리가 또 스스로 힘을 좀 지키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그것은 평화시에 이제 뭐 우리가 안전 국가 안보를 위해서 무기를 사다 드리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우리의 주적인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 며칠 아마 지난달 말 이게 9월이니까 8월 초에 7월 말경 사이에 북한에서 핵무기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지난주에 언론에서 계속 거론하고 있고 북한의 핵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하는 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에 대해서 미국에게 철수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경고의 메시지. 이 철수하는 거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는 핵무기를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미국에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너네들이 안 도와주면 우리는 핵으로 갖고 어떤 식으로라도 남한을 하든지 접수를 하든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움직이면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북한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결국 대한민국에 올 확률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군이 철수한다는 언론의 보도만 나와도 대한민국에 외국 기업이 들어와 있는 달러 다 빠져나갑니다. 그럼 그냥 순간에 대한민국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철수한 거에 대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트럼프 대통령 때는 전혀 저런 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고부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매우 염려가 되는 거죠. 우리 작가님은 네. 이 배고픔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전후에 그렇죠. 네. 아주 국가가 풍요롭고 호기에 태어나셔가지고 아마 우리들의 경험을 네.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아, 선생님 세대 분들이 또 많은 희생을 통해서 네. 또 국가의 성장을 이뤄놨으니까 저희가 그렇죠. 또 이런 혜택을 받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좀 고마워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너무 그 세대의 그런 서로 뭐 분쟁하거나 뭐 미워할 게 아니라 예, 그렇게 또 많은 희생을 하셨으니까 또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고 예, 그렇게 맞습니다. 좋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는 네. 여기에서 가장 희생자가 누굴 것 같아요? 희생자는 그 민간인들이죠. 아프가니스탄에 민간? 예전에 살고 있던 민간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장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는 사람 여성이고 아, 그렇죠. 어린아이들이에요. 여성은 그냥 이 뭐죠 부르카 예, 이거 안 썼다고 그냥 총살시켜버려. 예. 제가 그 동영상을 봤는데 음, 기독교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여자 둘을 도끼로 막 이렇게 자르는 걸 보고 제가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못 봤는데 이렇게 참혹하게 아프가니스탄의 사태가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 미국의 민주당이 오판하지 않도록 평화협정은 절대 반대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평화협정은 바로 미군 철수.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정부가 그런 민주당에 어떤 식으로든 이 로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100%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럼 이제 그런 이제 탈레반이 네네. 이제 이렇게 저는 약간 우려하는 게 탈레반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 중에 모든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네. 폭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다는 아니라고. 예. 그 이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네네. 이제 이슬람 율법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제가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공부 많이 하셨네. 예. 이제 무하마드가 이제 죽으면서 이제 우리가 시대가 변하면 그걸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슬람 법학자들이 예. 이제 합의와 유추를 통해서 이슬람의 율법을 만들어내요. 이제 샤리아와 후두드라는 게인데요. 샤리아는 율법을 말하고 후두드는 제한을 말하는데 형벌을 말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탈레반에서 보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간통죄. 예. 간통죄가 이제 이 샤리아에서 어떻게 되냐면 100대의 태형을 때리게 돼 있어요. 100대의 태형. 예, 100대의 태형. 아. 근데 이게 자주 일어나지 않았던 게 뭐냐면 누가 그냥 해코지 하려고 고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훌륭한 4명의 남성이 아. 간통 장면을 목격하고 증언을 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고소한 사람이 예. 4명의 인성이 훌륭한 4명의 남성을 못 데려오잖아요. 증인으로.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80대를 맞아요. 아하. 그래서 이게 법은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은데 그래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여자 임신을 했을 때 간통죄로 하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이제 물건을 훔치면 손을 잘라버려요. 손을 잘라. 예. 예. 그래서 이런 법이 있었는데 이 법이 18세기에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유럽 열강의 식민지를 만들면서 네네. 이 이슬람 국가에 나폴레옹 법전이나 영국의 법을 도입을 하게 돼요. 아하. 그래서 이때 뭐가 달라지냐면 유대교에서는 이제 처벌을 중시하고요. 네네. 기독교에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된다. 처벌보다는 아하. 보상. 예, 예. 이슬람에서는 처벌과 보상 그리고 관용 이 세 가지를 모두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옛날 이슬람 사람들은 만약 희생자 누가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직접 처벌할 수 있어요. 가족들이.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느낀 게 뭐예요? 제 친구 예멘 친구가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예.
그 예멘 친구가 한 번은 저한테 예멘에 한번 놀러를 오라는 거예요. 어허. 그 예멘 얼마나 위험해요. 그렇지. 예. 그래서 예멘 위험한데 어떻게 가냐. 자기 나라는 너무 안전하대요. 예. 그래서 어떻게 안전하냐. 그래서 오면 내가 너 방송국에 그 출연시켜줄게. 어허. 예멘 예능에 출연시켜줄게. 네네. 그리고 제가 오마이뉴스 때문에 이제 방송에는 끊겼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멘에 가서 한번 활동을 해봐야 될까 좀 아. 생각했거든요. 아 위험해. 그래서 안전하다니까 에이, 안 돼, 안 돼. 뭐 얼마나 안전하냐고 하니까 예. 너가 오면 우리 가문의 삼촌들이 AK 소총을 들고 경호를 서준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AK 소총을 들고 경호를 해주면 그게 어떻게 안전하냐? 그렇지, 그렇지. 그게 어떻게 안전하냐? 예. 그 죽을 수 있다는 말 아니냐? 그렇지요. 근데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 가문이 지구 끝까지 따라와서 죽여준다는 거예요. 저를 죽인 사람. 아. 그래서 이제 이슬람에서는 이런 명예살인 이런 좀 관념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친구는 죽여도 내가 죽어도 자기 가문이 보복을 해줄 거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념들이 이제 유럽의 식민지가 들어오면서 없어지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점점 이슬람 율법은 이 가족법으로 사회에서는 이제 유럽의 법이 적용이 되고 네. 또 이 가족법은 이 이슬람 율법은 가족법으로 네. 또 한정이 되고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법들이 점점 무슬람 세계에 좀 혼합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터키에 보면 케말 아타투르크라고 터키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은 그냥 스위스 민법을 바탕으로 아예 서양적인 헌법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터키가 이슬람 국가인데도 이슬람 불구하고 국가지. 예, 네. 헌법은 서양의 헌법을 따라요. 아. 그래서 이슬람 국가는 모두 다 그렇지 않다. 음. 이 이집트 같은 경우도 이제 1949년에 프랑스 법과 네. 또 이집트의 기존 법률, 또 이슬람 율법을 융합해서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무슬림에서 페미니스트가 있어요. 베일을 쓰면 안 된다 운동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무슬림 안에서도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무슬림 여성들이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고 그래요. 네, 또 무슬림 학자들이 그 계몽주의의 유럽처럼 기독교가 이제 종교는 좀 사적인 영역으로 가고 이제 법은 좀 세속의 국가에 기속해야 된다. 이런 걸 우리도 좀 따라가자. 근대주의를 좀 하자. 이런 그렇지. 무슬림 학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 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 서양의 법도 따르고 이런 국가도 많은데 우리가 이제 탈레반 같은 경우가 극단적인 무슬림 단체. 그렇지. 네. 탈레반하고 이슬람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이 사람들이 이 TV에 동영상도 보셨지만 왜 이런 걸 하냐면 자기가 샤리아의 그런 옛날 그 율법을 우리는 지키고 있다. 우리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좀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탈레반이. 무시무시하잖아. 그렇죠. 정당성이 우리 가지고 있다. 이슬람. 우리는 그 초기로 돌아간다. 원리주의적인 이제 강경적인 모습 취하는데 이제 그 대부분의 무슬림들은요 이런 극단주의자를 되게 싫어해요. 맞아. 예, 제 친구들도 무슬림을 믿는 친구들 있지만 이슬람 믿는 친구가 있지만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그러고 굉장히 자기들이 그런 이미지로 비춰질까봐 되게 걱정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탈레반을 보고서 이슬람 모두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네. 저는 예. 일단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권력을 잡으면 네네. 서방에서 네. 과연 저 나라에 경제적 교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안 된다고. 누가 저런 나라하고 경제적 교류를 하겠어요? 그죠? 근데 또 이 돈이 개입이 되면 예. 또 어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지금 예. 저렇게 돼서 경제적으로 저기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저 안에 내부적으로 네.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당장
경제적 교류가 없어 먹고 사는데 그렇죠. 어려움이 겹치잖아. 그럼 북한하고 똑같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저는 내부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일어난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아프가니스탄이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 역사를 보면 그 몽골라든가 티무르라든가 엄청나게 침략을 많이 받고 자기들이 나라를 세우고 나서도 또 굉장히 유럽하고 소련 사이에 영국하고 소련 사이에 또 전쟁도 하고 또 소련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또 한 번 공산주의 국가가 되기도 하고 또 소련과 맞서기 위해서 또 이슬람 그 주의를 가져와가지고 거기는 우리나라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이렇게 좀 다쳤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는 사회주의와 이슬람주의가 서로를 이제 격돌하면서 맞아요. 이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이 그때 이슬람주의를 내세운 단체에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돈 앞에서는 이게 뭐 없구나. 네. 그리고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적의 적은 또 친구다. 또 이런 걸로 좀 그렇죠. 많이 당해가지고 네. 저는 이게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는 생각이 뭐냐면 부국 강병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예, 맞아요. 예. 부국 강병이 안 되면 휘둘려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미국과의 동맹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아니면 그렇죠. 안 돼요. 무너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순간에 무너져요. 예. 그래서 아프가니스탄도 너무 미국의 힘을 믿고 네. 방심한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그럴 훌륭한 대통령이라면 네. 좀 미국의 지원이 있을 때 좀 음.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들이 좀 스스로 자립할 수도 있는 그런 걸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네. 좀 그런 게 부족한 것 같고 네.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도 좀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20년 동안 4만 7천 명의 아프가니스탄 민간인이 사망하고 네. 미군도 많이 죽었죠. 네, 미군도 2,025명의 미군이 사망하고 아하. 부상자는 2만 명 이상이 돼요. 네. 우리 아프간에서도 6만 6천 명의 경찰과 군인이 사망하고 아휴. 미국이 그동안 쓴 돈이 2,500조 정도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베트남하고 어떻게 돼요? 베트남에도 엄청난 그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돈이 많이 예. 지원됐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 이런 나라 다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이 도와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지켜줬지만 아프가니스탄이나 베트남 같은 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나라를 망가뜨리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냐?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이국론 이 네 가지 기둥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자유를 다 줬기 때문에 국민은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창의력을 개발하고 마음껏 사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유라는 것 때문에 오늘날 네.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는 참 반복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우리 시기가 바로 그 시기에 왔어요. 지금 나라가 거의 지금 예. 초토화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위기에서 네. 정말 올바른 지도자가 나와서 저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게 바로 우리에게 교육의 교육.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지금의 집권 세력들이 여차해서 지금 뭐 미국에 가서 평화협정이다, 종전선언이다 이런 얘기를 남발하는 것은 바로 제2의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대한민국에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참 굉장히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히 좋은 거라 생각해요. 우리 한국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또 배고픔에서 구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왜 자유민주주의를 그걸 못 믿는 사람이 많느냐. 저도 이제 그런 걱정을 좀 해요.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누구하고나 친하게 지내니까 선생님 앞에서 나 김일성 좋아한다 이런 말 한 사람 없죠. 아무도 없죠. 선생님 앞에서 그런 말 큰일 나니까. 그렇지. 근데 저는 작가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려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려 하니까 뭐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북한 좋아한다. 3대 세습 정권 좋아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 예. 그럼 한번 가보라 그러지. 예? 한번 가보라. 안 가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제가 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 이제 한국이 이제 발전은 저는 이게 보수의 문제점이라고도 봐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빈부의 격차가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생각해 보면 중국 선생님을 저나 이제 뭐 굶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SNS로 이제 볼 때 나는 이제 교육받을 기회도 없었고 집이 못 살아서 어떤 뭐 장애가 있다거나 그래서 나는 내가 이 자유민주주의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은데 남들은 부모 잘 만나서 대학도 공부 안 해도 좋은 데 가고 예? 그렇죠?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예. 저 땡땡. 예. 또 어디 뭐 미국 가서 아주 멋진 옷 입고 다니고 유학 가서 예. 나는 왜 이럴까? 아, 이럴 바에는 다 같이 못 사는 나라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보수가 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진보도 이런 아젠다를 다 갖고 있어요. 장애 문제라든가 그 우리 사회에 소외된 분들에 대한 그런 거 진보가 잡고 있다 해서 아예 안 들어가려고 하는 전 분위기가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 보수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격차를 좁혀야지 그 사람들도 내가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을 받는구나. 누군가 이렇게 열심히 노동해서 세금을 낸 것, 삼성이 이렇게 돈을 벌여다 준 것으로 내가 세금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좀 힘들고 이렇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구나. 고마워하는구나. 네. 저는 이런 좀 보수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예. 자, 저는 이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은 네. 저것은 아프가니스탄의 현실만이 아니에요. 저것은 바로 우리에게 상교육이고 지금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것은 현실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북한은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북한이 1이면 대한민국은 53배의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기적을 이룬 나라에 분명히 빈부격차 있어요.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게 빈부격차를 분명히 돌출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위 그러니까 상중하를 기준으로 네네. 했을 때 하위 최소한 대한민국에는 25%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25%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중산층 이상은 세금을 내요. 네. 그럼 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는 태어나서 가정이 불우하고 엄마 아버지가 자기 뭡니까 스스로 네. 자신의 생활을 꾸려 나가지 못하면 그런 가족은 국가가 100%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교육의 기회 모든 것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해오면서 이 복지라는 것을 자유우파에서 복지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네. 이 자유우파의 복지가 아닌 좌파들이 진보를 앞세워서 이것을 평등 분배를 가지고 나왔고 이게 기회적 평등과 결과적 평등. 그렇죠. 예. 제가 그거 다 이론적으로 배운 사람이에요. 예. 기회적 평등과 결과적 평등에 대해서 이거를 자유보수 우파가 이것을 확실하게 해왔었어야 돼요. 네. 이게 부족했기 때문에 사회의 불만 세력들과 대한민국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는 아직 38선이 경계선이에요. 네.
이 38선 경계선에 넘어 있었던 과거의 박헌영 공산주의자들의 떨거지들이 그것을 분배를 이것을 진보로 포장해서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 나라에 저 청와대까지 다 장악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책임보다 우리 보수가 그렇죠. 예. 정권을 잡았을 때 이 어려운 이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이 보수의 세금을 가지고 저들에게 정말 올바른 분배, 교육 이것을 세금으로 책임을 지고 다 해주고 있었다면 저는 오늘 같은 이런 완전히 이분법으로 갈라지고 이런 사회는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생각을 가져요. 예, 저도 이제 세금 같은 이번에도 그 뭐래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금이 오는데 저는 힘든 사람부터 먼저 도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힘든 사람부터 먼저 도와야 되고 왜 전공에 똑같이 주냐? 누구는 살만하다. 그러면 힘든 사람을 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서 좀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 네. 이제 그런 복지 같은 경우에서도 저도 선생님과 좀 기회적 평등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요. 예, 기회적 평등이 좀 더 힘든 사람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럼요. 생각하고요. 그래야죠. 예, 예. 또 힘든 사람에게 좀 더 이제 좀 더 돈을 더 주는 결과적으로 다 똑같이 10,000원씩 주는 게 아니라 힘든 사람에게 10만 원을 더 주는 10,000원이 아니라. 근데 예. 지금 이게 지금 주제가 약간 빗나가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의 사태가 예. 그 아프가니스탄은 마약 그걸 많이 아, 밀매를 그렇죠. 하잖아요. 예. 마약을 많이 재배하잖아요. 예. 이 마약의 밀배가 이게 그냥 나왔다고 보시면 안 돼요. 저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엄청난 세력들이 이 마약 밀매에 의해서 이제 이게 마약 밀매를 못하게 하니까 이것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의 그런 엄청난 이 미군 철수까지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외신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마약을 밀매하던 업자 이런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탈출을 하고 싶어도 탈출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군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그렇죠. 예. 자기 나라의 국민과 생명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그 뭡니까 주둔비 미군 주둔비에 대해서 우리가 1조를 조금 못 내고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많이 올렸죠. 예. 그런데 저는 난 올리더라도 계속 협상을 통해서 조정을 해서 난 올려줘야 된다고 봐요. 왜? 우리나라 경제력이 어딘데. 지금까지 저 사람들이 지켜온 것만 해도 우리는 그 대가를 나는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언론이나 현 집권 세력들이 잘못 언론에 보도를 하고 터무니없는 방위비를 요구한다. 터무니없는 방위비를 요구하는 거는 그걸 전제로 놓고 협상을 통해서 그렇죠. 계속 줄여나가면 되는 거죠. 원래 협상이라는 게 그렇죠. 터무니없이 올려놓고 그 다음에 협상하는 거. 협상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 죽어라도 네. 전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전 미군 철수는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고요. 또 대한민국은 미국의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네. 잘 모르지만 그 저기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터진 이후에 네. 우리는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네. 두 가지 선택. 한 가지 선택은 뭐냐? 이성만을 선택하느냐, 북한의 김일성이를 선택하느냐. 두 가지 기로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일반 백성들은 이성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지만 북한은 뭐를 택했냐? 전체주의, 조중동맹 그리고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완전 종교 집단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비교해 보면 53분의 1이라니까. 우리가 53이고 북한은 경제적이 1밖에 안 돼.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어. 이런데도 이것을 못 깨우친다면 안 되죠. 이건 누구의 덕이냐? 100% 미국에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날이 없어요. 그렇죠. 저도 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왜 미군 철수를 네. 미군 철수 외치고 네. 종전선언 외치는 사람들은 네. 우리 작가님은 누구도 뭐 비판하지 않으니까. 저 비판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북한 사람도 한 만나본 적이 있어요. 2번 정도 예. 만나본 적인데 한 번은 이제 중국에서 제가 유학할 때 이제 저희 기숙사가 있는데 네네. 이 나머지 층은 다 외국인 학생들이 쓰는데 맨 꼭대기 층만 네. 그 북한 사람들이 썼어요. 아, 그래서 가끔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 이 북한 사람들이 한 번씩 같이 탈 때가 있는데 말을 절대 안 해요. 네.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잠시만 기다려 주시라 이러는 거예요. 오. 너무 급하게 가지고 북한 말로. 네, 북한 말로. 근데 이제 같이 탁 타고 가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거기 들어왔어? 예? 북한 사람이 어떻게 거기? 중국 학교니까 중국 대학교. 예. 칭화대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같은 말을 쓰는데 이렇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또 다른 층에 살아야 되는 것들,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했고, 제가 세계를 여행하다가 이제 북한 식당에 간 적이 있어요. 네. 이 북한에서 이제 돈을 좀 벌어들이기 위해서 식당을 운영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북한 식당에 그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여성 그 종업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으러 왔냐 영어로 물어보길래 영어로 대답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아니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니까 아니 뭐 한국 사람끼리 왜 영어를 하냐고 네. 막 그러면서 너무 잘생겼다 응. 뭐 핫하다 뭐 이런 옛날 그 나만의 우리나라의 그런 유행어를 쓰면서 네네. 굉장히 부러워하고 음. 또 저보고 뭘 하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여기 왜 왔냐 사업하러 왔냐 세계를 여행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이 여성의 눈빛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여성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평양에서 좀 잘 사는 자제였어요. 그렇게 또 악기 연주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북한 사람 만나 보니까 이 자유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럼요. 그 북한 사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자기는 그 잘 사는 집에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나라 가서 이제 식당 종업원 하는 게 굉장히 부러운 일이잖아요. 다른 북한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세계를 여행 중에서 그러니까. 예. 근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게 북한 현실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지금의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했던 민주노총이라든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세력들 이 사람들은요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대한민국의 반역질을 하는 건지 전 이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정태현 작가님이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아프가니스탄의 얘기를 하지만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저들은 사람을 그냥 총으로 사 죽이고 그 다음에 피가 흐르는데도 도끼로 또 찍더라고요. 난 그걸 보고 이건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한 줌에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그 안에 정치 세력들도 다 이미 쉽게 말하면 부패한 거죠. 대통령서부터 다 부패가 돼 있기 때문에 탈레반이 저렇게 침략하도록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고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나 탈레반의 국민들이나 현실적으로 위치를 봤을 때 대한민국도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국민들이 무장해야 돼요. 정신적 무장을 통해서 반드시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우리 국민이 대비를 해야 된다. 현 집권당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또 아프가니스탄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요. 네.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사람들이 원리주의가 되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네. 그렇게 참혹하게 죽여, 예. 참혹하게. 그 행동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 저는 분노에서 왔다고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이제 진보라는 그런 게 사회주의 이념도 있지만 네. 사실 제 주변에 진보 믿는 애들 중에요. 저보다 사회주의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구나. 예, 저는 이 책을 읽어 보니까 그렇죠. 공부를 예. 하니까 그렇지. 사회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 보고 어떻게 사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그런 사람, 근데 진보를 믿는 사람들의 그 안에는 원한이 있어요. 원한, 그러니까. 분노, 증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보라는 게 저는 이념이 아니라 그 원한이라고 봐요. 아하. 아, 네, 우리 작가님한테 또 하나 배우네. 예. 그래서 우리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뭐냐면 이런 기독교 정신이 얼마나, 저는 이제 무교지만 네. 기독교 정신에서 전 배워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그 사랑, 그럼요. 관용, 그렇죠. 증오가 아니라 사랑과 배려로 딱 보면 답답하지만 네, 네. 그 사람의 그 증오를 바라보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배려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다가가고 좀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보수는. 맞아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도 저는 그렇게 사람 죽이고 폭력적으로 하면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둘이 누가 싸우면 단기적으로 몰라도 장기적으로 하면 더 관용적인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 그래서 지금의 진보도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멀어졌냐 하면 관용적이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그 보수도 진보나 보수가 누가 더 관용적이냐, 그래서 저 같은 중도층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느냐, 그렇죠.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관용적으로 좀 바라보고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지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그 아프가니스탄의 현실 이 주제는 너무 잘 정했다고 보고요. 예.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진 운명이 미군이 철수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모든 경제고 올스톱이 되고 해외 자본은 다 빠져나갈 것이고 네. 정심의 뭐 다 폭락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과연 미군이 철수하는 것이 옳은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좀 제발 지금의 현실을 자각하시고 지금 우리나라 처해진 환경이 녹록지 않아요. 북한은 지금 핵을 가지고 굶어 죽으면서도 핵만 끌어안고 있어. 근데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너무 부유하니까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노려보고 있는지 이것도 못 깨달이고 나만 배고 잘 먹고 잘 누리고 편안히 살면 그만이야.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뉘우치고 국가가 무너지면 여러분들의 삶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먼저 살았고 오래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감히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탈레반 사건을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지금 탈레반이 저렇게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지만 저는 오래 못 간다고 봐요. 왜? 저런 나라를 누가 지원을 경제적 교류를 하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오래 못 가고 저는 무너진다고 봐요. 국민들이 저렇게 계속 참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자유를 20년 동안 맛을 봤는데 예. 자유를 맛보지 않는 사람 자유를 모르지만 자유를 맛본 사람은 자유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뭐 이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거 모든 거 다 경제적 교류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저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뭐죠? 광물질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류가 없으면 탈레반의 수명도 그렇게 오래 못 간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저들의 잔악성을 알기 때문에 감히 쉽게 국제적 교류가 이루어질까? 전 이것도 굉장히 의문이 들고 있어요. 저도 선생님과 같은 의견인 게 네, 결국 세계는 네, 폭력적인 사람보다 네, 관용적이고 이해심 많고 친절한 사람에게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또 교훈으로 저는 또 남들에게도 또 관용적인 사람이 되겠구나. 아니 예, 관용적이잖아 우리 작가님. 아니, 많이 부족합니다. 얼마나 관용적이고 예. 또 이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작가니까 또 저도 얘기하는 거 보면 들을 게 있어. 많이 배울 게 있어. 저도 선생님 많이 배우고 있어요. 배우는 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다 가가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에서 가장 피해 보는 자는 여성이고 어린아이입니다. 노인이고.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권에게 많이 청와대든 어디든 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고 특히 민주당에게 저 미국의 민주당을 보고 평화협정, 종전선언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거 하는 순간 우리는 가짜 평화쇼, 종전선언, 가짜 종전선언에 우리 대한민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이 이 완전히 포장한 쇼를 70 몇 년 동안 우리는 겪어왔어. 우리는 한 번도 북한에 침략해 본 적이 없고 남의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수천만 번을 대한민국에 나쁜 짓을 해왔어요. 사람 죽이고 사람 다리 병신 만들고 공작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천안함 사태, 연평전 사태 이런 걸 다 보면 전부 저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 평화쇼라든가 평화협정, 종전선언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팔레스타인의 이 현 사태 상황은 자유 대한민국의 너무나 훌륭한 교육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로 미군은 철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북한이 그렇게 좀 힘든 상황으로 가게 된 거는 네. 아까도 아프가니스탄도 탈레반을 말씀하셨지만 그거 오래 못 간다. 오래 못 가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북한도 네. 그렇게 너무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좀 안 주고 예. 좀 폭력적으로 하니까 또 그렇게 또 힘든 처지 가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또 그거 모르게 또 관용의 또 나라로 가서 네. 다른 나라와도 좀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나라의 힘든 사람도 좀 돕고 이런 관용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한미일 이 삼각 동맹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되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계속 일본과의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까지 지금 가 있는데 이거 반드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걸 회복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또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희들이 한 이 얘기는 꼭 좀 새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국의 또 처지와 또 미국 또 관계 또 여러 분야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고요. 너무 오늘 감사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